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족의 지혜와 영혼의 속삭임을 찾아 떠나는 여정, 시간의 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1년 중 특별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날이 사실은 깊은 의미와 강력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단순히 달력 위의 숫자 하나가 아니라 민족의 뿌리가 하늘에 닿고 가을의 풍요가 신비로운 예언과 얽히는 뿌리 깊은 밤의 속삭임입니다. 이 그림자 드리운 문턱을 조심스럽게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오늘은 뿌리 깊은 밤의 속삭임이라 불리는 10월 2일입니다. 이날은 만물이 결실을 맺는 가을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며 내일 다가올 위대한 개천절을 맞이하는 전야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민족의 시원이 시작된 그 신성한 날을 준비하는 동시에 대지는 한 해의 노고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겨울을 맞이할 채비를 합니다. 그렇기에 이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자연과 인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교차하는 신비로운 통로가 됩니다. 한국의 민속신앙은 본래 샤머니즘적 뿌리를 깊이 간직한 채 불교와 유교, 그리고 근대 이후 기독교적 요소까지 유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특히 10월 2일과 같은 가을의 문턱에서는 조상신께 감사하고 가정의 평안을 비는 유교적 가치와 함께 자연의 정령과 대지의 기운에 경배하는 샤머니즘적 요소가 강하게 발현됩니다. 사람들은 이날 한 해의 풍요로운 수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곡식과 과일을 올리며 다가올 해의 건강과 재물을 기원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안녕과 자손의 번성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하늘에 빌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로하고 마을의 재앙을 막아달라는 기도를 올리며 신성한 기운이 충만한 이날의 특별한 힘을 빌리고자 했습니다. 이날의 기원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염원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날이 품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 우리 민족의 뿌리에 대한 신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은 바로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신성한 개천절을 맞이하는 전야이죠. 이 위대한 날의 중심에는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왕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의 세상에는 위대한 환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환웅은 늘 인간 세상을 깊이 사랑하여 사람들이 살만한 땅을 찾아 그들을 다스리고 이롭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환인은 아들의 뜻을 헤아려 주었고 그에게 하늘의 권능을 상징하는 첨부인 세계를 주며 이렇게 명했습니다.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 아래로 내려가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환웅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 비를 다스리는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를 비롯한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 그는 신시, 셴시라는 도시를 열고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스림 아래 사람들은 곡식을 심고 질병을 예방하며 옳고 그름을 가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며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지혜와 자비는 온 세상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환웅의 다스림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이 신시의 근처에 살던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을 찾아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인간 세상에 대한 깊은 동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웅은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듣고 쑥 한 줌과 마늘 20쪽을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동굴에서 지낸다면 너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환웅의 말을 믿고 함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호랑이는 본래 성질이 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동물이었기에 며칠을 참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곰은 환웅의 말을 굳게 믿고 캄캄한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을 먹으며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21일이 지나자 마침내 곰은 그 거친 털과 몸을 벗어던지고 아름다운 여인 웅녀 숑누로 변모했습니다. 사람이 된 웅녀는 자신과 결혼해줄 사람이 없어 홀로 지내는 것을 슬퍼하며 매일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하고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자 환웅은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웅녀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단군왕검 탄준 왕젠입니다. 단군왕검은 기원전 2셈 한 13년에 아사달의 되읍을 정하고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조선 처우셴, 즉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지혜와 도덕을 전하며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렸습니다. 개천절은 바로 이 단군왕검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 날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월 2일은 그 위대한 서막의 전야로서 우리 민족의 영원한 뿌리와 하늘의 뜻,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성스러운 시간인 셈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자연과의 조화, 인내, 그리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숭고한 정신이 깊이 담겨 있어 우리 민족의 정신적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보블록, 운명의 징조, 민속설화 속 길흉화복의 징조, 풍요와 생활의 지혜. 10월 2일, 이날은 단순히 하루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양한 운명의 징조를 보내오는 날입니다. 조상들은 이 징조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의 의미. 내일 개천절을 앞두고 10월 2일 하늘이 쾌청하고 푸르게 펼쳐진다면 이는 다가올 새해의 구근이 맑고 평화로울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민족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고 국가의 번영이 있을 것이라는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죠. 반대로 흐리거나 비가 오면 좋지 않은 기운이 감돌아 근심거리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첫서리의 예고. 이 시기에 첫서리가 내리면 조상들은 겨울이 일찍 찾아오고 혹독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농부들은 이를 보고 겨울 준비와 김장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신호로 받아들여 자연의 메시지에 따라 생활의 박자를 조절했습니다. 탐스러운 곡식의 기운. 아직 남아있는 밭의 곡식 이삭들이 바람에 탐스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한 해 농사가 풍년임을 알리는 신호이며 이는 곧 가정의 재물복과 풍요로움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곡식이 잘 연글수록 집안에도 복이 쌓인다고 여겼죠. 단풍의 색깔과 겨울. 이 시기에 유난히 붉고 진하게 물든 단풍은 다가올 겨울의 추위가 매서울 것을 예고하는 자연의 메시지였습니다. 단풍이 일찍 들고 색이 고우면 따뜻한 겨울을, 늦게 들고 흐리면 추운 겨울을 예고한다고도 했습니다. 뜻밖의 거미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집안에서 뜻밖의 곳에 거미줄이 발견되면 이는 금전운이 들어올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아침에 거미를 보면 좋은 소식이 온다고 하여 길조로 보았습니다. 밤에 거미를 보면 좋지 않다고 여겼으니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집으로 날아든 길조. 집 안으로 제비나 다른 작은 새가 날아들어 둥지를 틀면 이는 가족에게 기쁜 소식이나 귀한 손님이 찾아올 길조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가정의 화목과 번영을 상징하는 좋은 징조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파손. 갑자기 집안의 물건이 저절로 깨지거나 넘어지면 이는 가정의 불화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상신께서 노하셨거나 집안에 나쁜 기운이 감돈다고 생각하여 조심하고 대비했습니다.
까마귀와 까치 때 지나가는 길에 까마귀 떼를 보면 불길한 징조로 여겨져 조심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까마귀는 예로부터 불운이나 죽음을 상징하는 새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까치떼는 반가운 소식을 뜻하여 길조로 여겨졌습니다. 이 밤에 꾸는 꿈, 깊은 의미의 메시지. 10월 2일 밤에 꾸는 꿈은 평소보다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믿었습니다. 이 시기는 현실과 영혼의 세계 사이의 장벽이 얇아지는 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조상님의 현몽. 조상님께서 꿈에 나타나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조언을 해주셨다면 이는 반드시 따르고 유념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조상님은 후손의 길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령스러운 동물의 등장. 꿈속에서 용이나 백호와 같은 신령스러운 동물을 보았다면 이는 큰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길몽입니다. 특히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꿈은 최고의 길몽으로 국가적 경사이거나 개인의 운명이 크게 바뀔 징조로 보았습니다. 이는 강력한 권능과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풍요로운 자연의 꿈. 곡식이 황금빛으로 물들거나 강물이 맑게 흐르는 꿈은 재물운과 건강운이 따를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한 해의 수확처럼 삶의 풍요와 번영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꿈. 반대로 어둡고 긴 터널을 걷거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투는 꿈은 조심해야 할 흉몽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근신하고 주변을 잘 살피며 다가올 어려움에 대비하라는 경고였습니다. 이날 태어난 이들의 운명, 뿌리 깊은 사람들. 10월 2일에 태어난 이들은 깊은 뿌리와 강한 의지를 지녔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타고난 성품과 운명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강한 책임감과 민족애. 이들은 조상과 민족의 역사에 대한 존경심이 깊고 책임감이 강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끈기를 보여줍니다. 민족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 날처럼 이들의 삶 또한 깊은 연대와 공동체 의식이 깃들어 있습니다. 타고난 리더십과 지혜. 이들은 타고난 리더십과 지혜로 주변 사람들을 이끌며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는 정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 특히 가을의 풍요로움처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베풀 줄 알며 그들의 삶은 마치 잘 익은 곡식처럼 풍요롭고 결실이 많을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상을 받는 운명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신념. 때로는 고집이 세고 완고하다는 평을 듣기도 하지만 이는 곧 신념이 강하고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뚝심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날의 이름. 깊은 뜻을 지닌 소리들 서양 문화권에서는 특정 성인과 연관된 성인의 날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특정 성인과 연관된 이름의 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날에 태어났거나 이 날의 기운을 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의미 있는 이름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탄은 단군왕검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며 기원의 시작 또는 단단한 뿌리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웅숑은 웅녀의 강인함을 상징하며 웅장함과 용기를 뜻합니다. 또한 하늘을 의미하는 하늘이나 건국을 의미하는 건과 같은 이름들은 이날의 신성한 기운을 담아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날에 태어난 단하, 탄희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깊은 강물처럼 고요하지만 큰 힘을 지니고 있으며 민족의 뿌리처럼 단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 하나에도 깊은 의미와 염원을 담을 수 있습니다. 전통과 의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10월 2일, 이 특별한 날에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고 애군을 막기 위한 여러 전통과 의례가 존재합니다. 고유하지만 강력한 힘을 지닌 이 의례들을 통해 우리는 과거와 연결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조상님께 감사드리기. 뿌리에 대한 경배. 목표.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가정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조상님과의 영적인 연결을 강화하고 그들의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준비물. 깨끗한 물 한 잔, 제철, 과일, 밤, 대추 등. 두어 개 또는 햅쌀로 지은 밥 한 그릇. 깨끗한 작은 상이나 식탁. 시기 및 방법. 오늘 저녁 해가 진 후 조용한 시간을 택하세요.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정화수를 한 잔 떠놓거나 준비한 과일과 밥을 작은 상에 정성껏 올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아 마음속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가족을 지켜주신 조상님께 깊이 감사하고 앞으로의 평안과 건강, 그리고 재물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의례 후 올렸던 음식은 가족들이 나누어 먹으며 조상님의 은혜를 되새깁니다. 정화수는 집안 곳곳에 뿌려 애군을 씻어내거나 가족들이 함께 마시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가을거디 감사상 차림. 대지의 풍요에 대한 찬사. 목표. 한 해 동안의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고 가족들의 화합과 건강, 그리고 다가올 겨울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준비물. 제철을 맞은 신선한 과일, 감, 배, 밤, 대추, 갓 지은 햅쌀밥, 송편이나 다른 떡, 국이나 탕. 시기 및 방법. 오늘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상차림을 준비합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대지의 선물에 대한 감사와 나눔의 상징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한 해의 결실을 축하하고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송편을 만들 때 소를 꽉 채워 넣으면 재물복이 가득 찬다고 믿었습니다. 의례 후 남은 음식은 버리지 않고 다음 날까지 소중히 먹거나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복을 나누고 더 큰 복을 불러들이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3. 집안 정화 및 복 부르기. 새로운 기운을 위한 공간 마련. 목표. 집안의 묵은 기운과 애군을 걷어내고 좋은 기운과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다가올 개천절의 신성한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준비물. 깨끗한 물과 걸레, 빗자루, 쑥이나 향, 선택사항, 작은 붉은 실이나 금색 천조각, 선택사항. 시기 및 방법. 오늘 저녁 해가 지기 전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관이나 창문 주변을 깨끗하게 닦고 잡동사니를 치워 집안의 공기를 맑게 하세요. 전통적으로는 쑥이나 향을 피워 집안의 나쁜 기운을 걷어내고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잠시 살짝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작은 붉은 실이나 금색 천조각을 눈에 띄지 않는 곳, 현관 안쪽 서랍 속에 매달아두면 재물운과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의례 후 깨끗해진 공간에서 가족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는 집안의 기운을 밝게 하고 화목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자연과의 교감. 대지의 숨결 느끼기. 목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연의 기운과 교감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다가올 계절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준비물. 편안한 옷차림, 열린 마음. 시기 및 방법. 해질녘 또는 맑은 가을날 오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바깥으로 나가보세요.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고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을 느끼며 자연의 기운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땅에 떨어진 낙엽을 주워들고 한 해의 소회를 정리하거나 조용히 숲길이나 공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에너지를 받아들여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의례 후 자연에서 얻은 평화와 에너지를 바탕으로 다음 날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식, 가을의 맛과 의미. 오늘의 상차림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떡입니다. 특히 햅쌀로 만든 송편은 가을 추석과 개천절을 잇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감사의 마음과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죠. 찹쌀로 만든 떡을 준비하여 가족과 나누어 먹으면 끈끈한 유대감을 다지고 복을 불러들인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밤, 대추, 감 등 제철 과일과 함께 꿀을 넣은 약식이나 식혜를 만들어 먹으며 한 해의 달콤한 결실을 축하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찹쌀과 대추를 넣어 쪄낸 약밥을 해 먹으며 건강과 행운을 빌기도 했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인 만큼 신선한 곡식과 과일로 만든 음식들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민족의 역사와 대지의 풍요로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전통이자 의례였습니다. 오늘의 금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10월 2일, 이날을 온전히 좋은 기운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이 금기들을 어기면 불운과 애군이 깃들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 조상과 어른을 무시하는 행동, 뿌리를 흔드는 행위. 이날은 특히 조상의 얼을 기리는 개천절 전야이기에 조상님이나 어른들께 불손한 언행을 하는 것은 절대 금기입니다. 이는 가정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로 여겨져 집안의 불화와 불운을 초래하고 자손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조상신께서 노하시면 어떤 좋은 기운도 집안에 머물지 못하게 되어 모든 일이 꼬이게 됩니다.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2. 음식을 함부로 버리거나 낭비하는 행동, 빈곤을 부르는 죄악. 가을 수확의 의미가 큰 이날, 음식을 함부로 버리거나 낭비하는 것은 큰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대지의 정령과 농부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가정에 빈곤이 찾아오고 복이 달아난다고 믿었습니다. 풍요를 경시하는 자에게는 풍요가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먹을 만큼만 취하고 남은 음식은 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3. 민족의 역사나 전통을 폄하하는 발언, 정체성을 부정하는 죄. 개천절을 앞두고 민족의 기원과 역사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발언은 매우 금기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좋지 않은 기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소중한 유산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뿌리를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4. 경솔하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행동, 운명을 그르치는 위험. 이날은 기운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중요한 계약이나 큰 거래, 혹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경솔하게 내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 결정해야 할 사안을 서두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보다는 차분하게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며 섣부른 판단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5.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동, 재물운을 흐트러뜨리는 행위. 이날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은 재물운을 흐트러뜨리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돈의 기운이 밖으로 새나가거나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능한 한 금전 거래는 피하고 재물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복이 깃든 돈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녁에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동, 생기를 잃는 징존해질 역 이후에 몸의 일부인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자신의 기운을 깎아내리고 나쁜 기운이 스며들 틈을 주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건강에 해롭거나 밤에 활동하는 사악한 영혼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생명력이 담긴 신체의 일부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낮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밤에 현관 밖으로 쓰레기나 먼지를 쓰는 행동, 복을 쓸어내는 어리석음. 저녁에 빗자루로 현관 밖으로 먼지나 쓰레기를 쓰는 것은 집 안으로 들어온 복과 재물을 쓸어내는 행위로 금기시되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좋은 기운이 집으로 들어오는 시간이라 여겼기에 이를 방해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청소는 해가 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을 쓸어내고 싶지 않다면 이 금기를 반드시 지키세요. 8. 불평하거나 다투는 행동,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 행위. 이날은 조상님께 감사하고 화합하는 기운이 중요한 날입니다. 불평이나 다툼은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고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와 좋은 운을 막는다고 믿었습니다. 마음속에 불만을 품거나 남과 다투는 것은 스스로 애군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탐내는 행동, 복을 잃고 애군을 자초. 이는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행동이지만 민속신앙에서는 더욱 엄중하게 금지되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거나 훔치면 자신의 복을 모두 잃고 애군을 자초한다고 믿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해칩니다. 턴, 지나친 유흥과 음주, 정신을 흐리게 하는 위험. 풍요로운 가을이라 하여 지나치게 유흥을 즐기거나 음주가무에 빠지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이는 정신을 흐리게 하고 중요한 기운의 흐름을 놓치게 만든다고 여겼습니다. 개천절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정돈해야 할 시기에 지나친 방종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절제된 즐거움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경건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0월 2일 뿌리 깊은 밤의 속삭임은 단순히 날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깊은 지혜와 영혼이 담긴 시간입니다. 이날의 전통과 금기를 기억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다가올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의 문에서 또 다른 신비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